인도주의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것, 서로의 곁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적 지원 활동가이자 연구자 공선주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인도 불가촉 천민마을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2016년 아디를 공동 창립하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아시아 분쟁 지역에서 분쟁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방글라데시 현지단체 로스의 국제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미얀마군의 대규모 학살로 약 70만 명의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로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참혹한 인도적 위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미얀마의 시민권 스터디를 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시민권 없이 살아가야 했던 로힝야 사람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 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들이 겪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듣고 이를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 고민의 결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의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사회 회복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마을을 습격당하고 무차별적인 총격과 폭행, 그리고 집단 성폭력, 그리고 아이들까지 희생당한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여성들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데요. 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디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환경과 조건이 있을 뿐이고 저희는 그 내면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3년에는 불교도에 의한 무슬림 학살 사건이 있었고 2017년에 저희가 이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두 종교 집단이 함께한 마음을 다루는 공동체 워크숍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서로를 혐오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던 이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힝야 집단 학살 이후에는 그 확신이 더 강해졌는데요. 군복색만 봐도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들, 또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여성들, 심각한 트라우마 앞에서 마음을 돌보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절실함을 보고 힐링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사회에서도 젠더 규범에 의해서 다양한 제약과 차별을 경험해온 여성과 아동들은 분쟁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극단적으로 심화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을 향한 성폭력이 무기로서 활용되는 극악무도한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재난이나 분쟁 이후에 머무르게 되는 쉘터, 캠프, 임시 거주지 등에서도 성폭력, 조혼, 인신매매 등 또 다른 폭력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적 공간이 부족하고 보호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은 더욱 쉽게 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난민 인구 중 약 80%가 여성과 아동이며 그중 52%가 여성입니다. 이들은 재난 속에서도 삶의 일상을 가장 먼저 복원하는 존재입니다. 배급식량으로 밥을 짓고 또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며 아픈 가족을 돌보고 보건소에 데려가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죠. 그만큼 여성은 2중, 3중의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난민 공동체의 일상과 생존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역할을 해내는 여성이 없다면 난민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가 아는 일상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샨티카나 힐링센터의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여성이 본인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대요. 그냥 로힝야 여성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나서 본인은 이제 글씨도 쓸 줄 알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눌 줄 알고 길거리를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옆집의 가정폭력에 항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커뮤니티에서 존중받는 여성 리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디와 같은 풀뿌리 단체는 커다란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원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사실이 매우 기뻤습니다. 또 작년에 춤추고 싶은데 집이 너무 좁아서 로힝야 여성들의 집 샨티카나에 가다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무국적 난민이면서 가장 낮은 사회적 계급으로 살아가는 로힝야 여성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하고 세상에 나누고 회자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무척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네, 로힝야 여성들은 단지 폭력의 피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분쟁과 박해, 강제이주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생존자들이죠. 심리사회 회복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로힝야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또 자조 모임을 조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보호망과 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또 함께 돕고 협력하며 스스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배우고 한 명의 리더로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인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인도주의 활동의 본질은 회복을 돕는 것이며 그 회복의 주체는 결국 당사자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 지구에서는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고 또 로힝야 캠프의 수많은 아이들은 교육 없이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의 삶을 10년, 20년 넘게 이어가고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절망 속에서 말을 잃고 세상과 단절되어 갑니다. 지금 2025년에 진행 중인 또 한편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상의 틈에서 그들을 떠올리고 또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과 작은 실천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은 그렇게 나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것일 테니까요.